안녕하십니까. 일과의 정석 생명과학 파트를 맡은 12기 남도균입니다. 우선 이제 1강에 이어서 2강에 들어가게 됐는데 2강부터가 생명과학의 본 파트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세로로 제가 필기를 지금 해놨는데요. 이러니까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로로 강의를 한번 찍어보고 지금 다시 가로 버전으로 찍는데 필기한 것들은 다 세로로 돼가지고 3강부터는 이렇게 바르게 가로로 필기를 할 테니까 2강은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명과학 진도를 나갈 때 전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영상이 막 1시간 30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놓고 중요한 거를 줄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뭐 빈칸을 만들어서 그걸 적으면서 해주세요 라던가 여러가지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단원 2강에 들어와서 세포의 특성이라는 파트에 들어옵니다. 세포의 특성에는 생물의 구성,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효소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그래프 해석이 첨가되어 있는 좀 이해가 필요한 파트고 생물의 구성이나 지금 하는 생명의 구성이나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조금 암기의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여 드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생물의 구성입니다. 생물의 구성을 보려면 우선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생명체는 일단은 중학교에서 배웠듯이 단세포와 다세포가 있겠죠. 하지만 단세포 자체는 세포 하나가 개체고 세포 하나가 개체이기 때문에 단세포라 하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다세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토끼와 같은. 그래서 이런 다세포는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가지는 다세포 생물에는 굉장히 고등한 생물에게만 이런 단계가 나타나고요. 또 식물과 동물에게서는 조직계가 들어가거나 기관계가 들어가거나 등등 여러가지 특징을 따로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정의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포 자체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정의 자체를 잘 외워주시고요. 조직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입니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고유의 기능을 갖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세포의 구성 단계를 볼 건데 그 중에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체의 구성 단계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관계가 특별하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데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 자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입니다. 우선 근육조직은 말 그대로 근육이니까 기관의 운동을 도와주는데요. 나중에 근육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 등이 있습니다. 상피조직은 상피니까 곁을 감싸는 무언가겠죠. 그래서 보호, 흡수, 분비, 감각의 기능을 하고요.
그 예시로는 피부, 흉털, 망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경조직인데요. 신경이니까 당연히 신호를 전달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 명령을 하던가 하겠죠. 그 예시로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연합신경, 또 말초였죠. 중추에는 뇌신경,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조직은 결합이니까 당연히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거나 또 지지,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선 예시를 좀 생소할 것 같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혈액, 뼈, 힘줄, 인대, 지방 조직입니다. 뼈는 여기서 뼈 조직이고요. 또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의미를 적어 놨습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이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조직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주세요. 세 번째로 기관입니다. 기관에도 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소화기관 자체는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중학교 때 이 파트는 많이 했겠지만 당연히 식도, 위, 간, 소장, 대장 등이 이 소화기관에 포함됩니다. 순환기관은 당연히 순환을 하니까 물질 등을 운반을 해주겠죠. 그래서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이 있습니다. 호흡기관은 호흡을 하니까 기체를 교환하게 되죠. 그 예시로는 기관, 기관지, 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기관에는 배설을 하니까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겠죠. 그 구성으로는 방관, 콩팥, 요도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우리가 큰 거, 흔히 말해서 화장실에 큰 거, 작은 거라 하잖아요. 근데 큰 거는 소화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작은 거는 이 배설기관에 해당이 돼서 두 개를 좀 잘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계입니다. 기관계는 앞에서 정의를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정의를 할 건데,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거는 예시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딱히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연히 당연한 거긴 한데 저는 딱히 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표를 조사를 한 거지, 딱히 이 파트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는 아까 말했듯이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가능해야겠죠. 가령 사람 한 명, 토끼 한 마리, 이런 개체를 말합니다. 식물체의 구성 단계입니다. 앞에선 동물체를 했다면 식물체도 봐야겠죠. 식물체에서는 동물체에서 없던 조직계가 있습니다. 또 기관 다음 기관계가 없죠. 아무튼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런 순으로 구성 단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는 일단은 여러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표피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여백세포, 유세포. 유세포를 좀 처음 들으신 분이 많은데 뒤에 가면 점점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입니다. 조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분열 조직입니다. 분열 조직이라 하면은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즉 생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는 중학교 때 배운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조직 예시로는 영구 조직이 있는데요. 영구 조직 자체는 세포 분열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얘네들은 특정한 기능을 따로따로 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시로 표피조직, 유조직, 기계조직, 통도조직이 있습니다. 얘네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한번 다 뜯어서 분석을 해 볼 거고요. 우선은 아래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우선은 이 커다란 나무가 개체겠죠. 개체에서 이제 줄기, 나무 통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 봤더니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긴 당연히 바깥에는 표피겠죠. 표피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생긴 고리 모양이 있죠. 고리 모양 옆에 이렇게 벌레같이 붙어 있는 게 관다발이라 하는데요.
이 고리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게 물관,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입니다. 이 순서는 잘 외워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고리는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해서 나무 자체도 자라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사이즈가 확대되는데 이 확대되는 곳이 얘를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잎을 한번 봐야겠죠. 잎을 확대해 보면 지금 이 모양이 잎이 이렇게 돼 있죠. 잎이 이건데 그냥 이면을 살짝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화면을 살펴보시면 표피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표피 잎의 뒷면에 많은 기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공 옆에 있는 건 당연히 공변세포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표피, 잎의 윗면의 표피 바로 아래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조직들이 있고요. 또 울타리 조직 바로 밑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해면 조직이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또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위에가 물관, 아래가 체관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우리 아래서 물관이 아니고 체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체관이 바뀌고 물관이 안쪽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잎으로 꺾였을 때는 물관이 위에 가고 체관이 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연구 조직 4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 조직, 일단은 표피니까 당연히 식물체의 표면을 구성하겠죠. 또한 표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보호, 수분 증발 억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는 표피, 뿌리털, 공변세포가 있겠습니다. 유조직입니다. 식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인데 이 유가 부드러울 유인가? 아무튼 그런 한자를 가지는데 그래서 부드러운 세포 하면 우리 앞서 봤던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조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 조직입니다. 식물체를 그냥 지지하는 역할인데요. 섬유 조직이라 해서 그냥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도 조직입니다. 물, 양분, 그리고 여러가지 영양분들을 이동하는 통로고 통로를 통해서 운반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물관과 체관, 헛물관은 나중에 분류 파트를 배우게 되면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동 수단, 이동 통로를 이렇게 통도 조직, 얘네들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구성 단계인 조직계입니다. 조직계도 한번 정의를 앞에서 안 했으니 해보자면 여러 조직이 모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또 3가지가 나뉘는데요.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 이렇게 3가지 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에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선 구성하는 조직들을 보면 표피 조직계에는 표피 조직, 기본 조직계에는 유조직과 기계조직, 생장점이 포함되고요. 관다발 조직계에는 통도 조직과 형성층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과 이 색깔을 한번 매치를 시켜서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저런 거지 막 저렇게만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그려본 겁니다. 4번째 구성 단계입니다. 기관인데요. 기관 자체도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영양기관, 두 번째가 생식기관입니다. 영양기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식물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막 녹말로 바꿔서 이동, 또 저장을 하거나 또 식물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래서 대표적인 뿌리, 줄기, 잎이 이 영양기관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 생식기관은 번식입니다. 번식하면 또 떠오르는 기관이 꽃, 열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체는 특히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개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정의를 잘 외워두셨다면 구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